네, 방구석 인생입니다. 네, 오늘도 어울리지 않게 고졸스럽게 한번 책을 낭독할 건데요.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넘겨짚을 수도 있는 까미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입니다. 뭐 시지프스의 신화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은 문예 출판사 제어의 작은 도서관 월 9,900원 내고 무한정 읽을 수 있는 밀리의 서재에 있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. 뭐 대충 되게 유명한 책이어서 읽으셨던 분들도 있고 뭐 여기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, 그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로 시지프라는 이제 신화 속 인물을 내세우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부조리에 대한 생각, 그것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인물로 이제 인물을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.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짚고요. 일단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뭐 구구절절 얘기해봐야 책 다루는 컨텐츠나 뭐 철학 다루는 컨텐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요. 저는 그냥 짤막하게 이 책 읽어봤다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책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. 뭐 허접합니다. 뭐 대화랑 비슷하고요. 여하튼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아무래도 이제 학생 신분이었던, 짧지만 학생 신분이었던, 지금 고졸이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허세스럽게 이 책을 고른 거죠. 이런 책 읽으면 왠지 약간 간지 나는 느낌 나니까 그렇게 읽었었는데, 그때는 뭐랄까요, 뭐 그렇게 고민을 했나 싶었는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다 와닿는 거죠.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, 내가. 그런 고민을 돌이켜 보면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재활을 들어가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진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,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이전에 읽은 책은 사실 이방인인데 그거는 정리를 나중에 다시 올릴 생각이고요. 뭐 여하튼 이 까미가 말하는 이 세상이 결국은 이제 부조리한 세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긴 해요. 뭐 이러면 그럼 이 세상 부조리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, 일단 그 시대적으로 이제 신을 부정하는,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제 반작용에서 출발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뭐 신을 믿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종교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 자체가 흔들렸던, 그리고 이성이 이제 강하게 등장하는, 이성과 과학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기존에 가졌던 뭐 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뭐 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죠. 물론 이제 실존주의자 중에서도 다시 신으로 회귀하는 뭐 키에로 케고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, 이제 더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하이데거라는 인물도 있는데,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까미 스스로도 이제 이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삶 자체도 불안정하고 이 세계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어야 할까? 그냥 신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느냐, 아니면 됐다 다 집어치우고 의미 없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느냐,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사느냐, 뭐 그건 다 선택의 문제겠죠. 하지만 이제 까미는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항하듯이, 투쟁하듯이 싸우는 것, 그것이 이제 그 부조리한 세계를 이해하는 방향, 그것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.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. 이 세계는 불안정하니까 자기가 가지는 그런 저항의식을 통해서 자유, 어차피 이 자유라는 건
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감옥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. 내가 감옥에 있고 사형수가 언제든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. 그 과정이 이렇게 설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것인데 이걸 그저 그냥 포기하거나 신에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 정신과 행동 자체는 자유로울 수 있다.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색할 수도 있는 거고, 진짜 감옥 안에서 이렇게 무기수들 중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무기수 분들 중에서는 이제 훌륭한 책을 쓰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, 나와서 뭐 대통령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, 뭐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죽음 사형 당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뭐 또 삶이 열리는 것도 있는 거고.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죽음이란 것은 찾아올 수 있고, 삶에서 불안정한 부조리한 그 상황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한테 처할 수 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. 뭐 이 안에서 뭐 부조리한 인간상에 대해서 뭐 돈주왕이니 뭐 정복자니 영국 배우니 혹은 이제 부조리함을 다루는 이 수많은 소설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.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지프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.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,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돌을 굴리는 형벌을 받는, 끊임없이 돌을 굴렸다가 떨어지면 또 굴렸다가, 그 상황이 부조리라는 것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. 그것을 알고 있고 하루하루 고통이 지속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. 나는 이 삶에 묵묵히 저항한다. 뭐 낮춰서 말하면 소영웅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, 이런 삶의 방식으로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정말 무모해 보이거나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뭐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. 물론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. 우리는 까미가 아니니까. 까미는 이 이름이 남긴 대단한 사람이고, 이 책을 읽고 자기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빡센 삶을 살게 될 거예요.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. 이런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덮으면 땡 하는 사람이 있고, 이거에 너무 몰입해서 정말 이 책처럼 뭔가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버리면 더 이상 종교에 의존할 수도 없고 어떤 타인에 의존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점, 그러면서 항상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, 이게 꼭 아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사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, 그렇다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렵거든요. 요즘 세상은 평범한 것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런 과정에서 겨우 얻어지는 게 평범함인데, 그 과정 안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, 이 단순한 물음조차도 대답할 수 없는 삶이라면 다시 한번 이 책을 권하지는 않고 한번 이런 책도 있구나 한번 되새겨 보시고, 뭐 종교에 의존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독고다이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책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방구석 고졸책 읽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